11월 18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큰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앞두고 있죠. 이러한 경계심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밤 페이팔의 창립자죠. 피터 틸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4,000선을 이탈했는데요. 무려 7거래일 만입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그래도 4,000선을 좀 지지해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60만 원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던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953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 제약바이오주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이 되면서 900선을 지지해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빠르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3% 마찬가지로 넘게 밀렸던 코스닥인데 2시 기점으로 해서 이 낙폭을 조금 축소해내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2.6% 넘게 밀리면서 878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오늘 현물 시장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포지션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취했습니다. 6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 역시도 5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조 원 넘게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의 방어를 좀 해줬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둘 다 1,800억 원, 1,1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역시나 사들였습니다. 3,800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로봇부터 확인해 보시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에 더해지면서 로봇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다소 횡보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젠슨왕 CEO 앞서 방한을 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이 로보틱스 관련한 협력 소식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제조기업과 로보틱스, 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등이 있겠죠.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블랙엘 칩 5만 개를 공급을 받으면서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사람을 인식하고 걷고 계단을 올라가고 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요구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엘 칩의 경우에는 이전 모델인 호퍼보다도 2.5배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를 또 설립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로봇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차, 최근에 국내에는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50조 원이 인공지능 또 로보틱스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은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을 제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로봇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강세를 잠시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3% 넘게 밀렸고 두산 로보틱스 4.8%대 약세, 또 엔젤 로보틱스 5%, 로보스타도 5% 넘게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성장주들도 같이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포인트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가 미뤄졌던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결정이 났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원전 정책을 좀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국내 원전 생태계는 8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홀이라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18개월을 주기로 해서 가동을 중단시키고요. 이 주요 기기들을 완전히 분해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지는데요. 이러한 설비 투자에 1,700억 원 이상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결국에는 받아들인 건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총 국내에는 9기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수명을 좀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원전이 안전성만 보장이 되면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기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전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가운데 BHI는 1.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계 이 기업들과의 SMR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수요가 좀 몰린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전력도 강보합권 마감,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4.2%대 하락세, 두산 에너빌리티도 4% 넘게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주 가운데는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별로 또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슈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18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줄 알았고 종목도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좀 저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점을 좀 잡아줘야 하는 시기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좀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내년이 더 좋을 거고 내후년이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수십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4천이 깨지네, 뭐 4천을 넘기네, 5천을 가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까지 시장은 이제 주도주가 계속 변환이 되면서 이 지수를 이제 상방으로 견인을 하는 섹터가 계속 변화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별주의 시장이 오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오늘 뭐 오른 종목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도 있지만 또 상승하는 시장 곧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등락이 나오는 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올해가 저는 저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등락이 큰 종목은 등락이 크게 또 빠졌다가 오르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내 증시 뭐 당장에 뭐 오늘 하루 뭐 1시간 뭐 30분 이런 단위로 종목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내 종목이 이렇게 아래로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위로도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담으셨으리라 좀 믿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뭐 AI 관련된 종목들 저는 다시 초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도 사실 뭐 돈이 더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담아야 할 시장이지 정리해야 할 시장은 아닙니다. 고점 종목만 조심하시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금방 반등 나오니까 걱정하실 것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 계좌를 열어보고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가 참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AI 사이클이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지만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러한 종목들 같이 한번 함진희 파트너님과 발굴해 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진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참 흔들릴 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과 함께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지금 지수 상황 체크해 보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로봇주 저평가 국면 해소, 엔비디아 실적이 촉매. 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로보틱스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갖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고 보는데 로봇주들 어떤 상승 모멘텀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부분이다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안 되더라도 또 내년을 또 기약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사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의원들이 뭐 좀 금리 인하 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항상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좀 중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서 뭐 벌써부터 뭐 기대감 꺾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뭐 슈퍼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자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섹터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도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금이 많을 때 매출이 나오더라도 이제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이제 또 이런 매출을 또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AI 거품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성장하는 섹터고 지금부터 뭐 내년보다 내후년이 계속 매출 캐파가 커지는 그런 글로벌 시장인데 지금 뭐 초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 구간대에서 굳이 이게 리스크가 있을까, 거품이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너무 이른 걱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던지는 그런 이제 물량들로 인해서 가벼워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AI 파생되는 섹터들 지금도 여전히 너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상승분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먼저 하락을 했지만 사실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다시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이번 주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에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걱정이 많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로봇주 짚어주셨고요. 로봇주 역시나 종목별로 선별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같이 열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좀 뭐 과매도가 나온 종목들은 이제 좀 중소형주가 좀 많고 좀 의외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는 좀 저점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봇주 투자 경고가 이제 뭐 목요일, 뭐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좀 풀리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했고 주봉상 10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밑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와야 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빠지는가를 지켜볼 바에는 지금 이제 로봇주를 신규 매수하실 거라면 분할 매수 진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자리가 깨진 건 아니죠. 이제 약간 시세 나오고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0대 기계 기술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RBQ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매출도 이제 전년 대비 208%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과 이제 자동화 협력을 하는 등의 다양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빠지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앞에 이 변곡 구간으로 체크를 하면은 사실 25,000원까지 열려 있는데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의 가격이 이제 저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25,000원이 이제 지지 라인이고,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얼추 저번 달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이 나와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랑 시니어 맞춤형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시아 빅5 이제 국가를 이제 공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 보행 특화 에어러블 로봇이 이제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주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주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매출이 이미 잡히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프터픽은 뭘로 꼽아주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좀 로봇주에서 상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당연히 따라가는 수순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서 엔젤 로보틱스 같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산업 생태계, 부품, 소재주 수혜 기대. 네, 두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섹터 안에서는 종목별로 좀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섹터를 좀 말씀드려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고민이 많은데 오늘 시장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는 이제 주도 섹터보다는 좀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신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UAE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BHI가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현지 대형 원전 SMR 협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이제 기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없인 AI의 대도약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도 이제 KSMR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면서 이제 소형 원자로가 AI 반도체,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중요한 그런 이제 중심점에 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잠수함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소형 원자로가 이제 다시 또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좀 소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섹터를 좀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주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 좀 확인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과 대한전선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르비텍, 대한전선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 자리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좀 이슈를 체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3분기 당기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9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그 에너지 회사와 이제 차세대 이제 SMR 이제 공동 개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인수에 이제 뭐 유증을 한다든지 이제 총동원을 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르비텍이 이제 이런 캐파를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꾸준히 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뭐 시장이 이런 거 치고 좀 거래량도 많았던 편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방에 3,750원대가 지지 라인입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4,500원까지가 이제 박스권인데 얘도 지금 조금 더 빠지면은 바닥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형성했었던 바닥 구간을 다시 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디디면은 이 섹터가 바로 안 가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용수철이 이제 튕기듯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스포에서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처음 이제 공개한 이슈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총 매출이 이제 2.6조로 이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SMR이랑도 좀 연결할 수 있고 AI 반도체랑도 또 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쌍봉이긴 합니다. 이제 지수와 좀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면은 사실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빠지는 것보다 박스권으로 가면서 이제 순환매로 좀 흘러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이제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전선도 그런 이제 기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뭐 내일은 이제 적어도 양봉이 좀 나와줘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주봉도 5선을 딛고 있고 이제 뭐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뭐 이제 상승 출발 신호탄을 이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5선을 좀 딛더라도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르비텍 대한전선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오르비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개별주 시장이 오면서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이제 종목 상담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고점 종목은 좀 매도를 하셔야 한다. 매수 잡을 자리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드렸습니다. 그 종목들 저한테 요청하셨던 종목들 다 오픈해서 보면은 지금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사실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만 고점에서 자리가 무너지면은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을 좀 기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이런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 종목은 제가 조심하라고 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한전선도 지금은 이제 자리를 버텨주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자리를 좀 본다면 오르비텍이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오르비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오르비텍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해 보시면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시장 대응 방법과 함께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거품론 등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9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피터 틸이 이끄는 헤지펀드 틸 매크로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엔비디아 지분 약 9,400만 달러 규모를 모두 팔아치웠고 앞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도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또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는 2.78% 하락한 97,8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5.94% 내린 57만 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행 항공권 수만 건이 무더기로 취소됐다는 소식에 국내 여행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행 항공권 49만 1,000장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에 이어 교육부와 문화여가부 등도 일본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16일 중국에서 출발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율은 82.1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치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17일 취소율도 75.6%를 기록했습니다. 에어차이나와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현지 국영항공사를 포함해 7개 항공사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취소해주겠다고 공지하면서 취소 랠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여행 관련주 노랑풍선이 20% 가까이 상승했고 5성급 호텔을 보유한 GSP&L도 10%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미래나노텍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대해 주요 리튬 업체인 중국의 감펑 리튬이 리튬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 전망을 제시한 게 촉매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감펑 리튬 회장이 전날 열린 중국 리튬 산업 포럼에서 중기 리튬 수요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자 리튬 가격과 리튬 생산업체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감펑 리튬은 내년 세계 리튬염 수요가 전년 대비 30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배터리급 탄산 리튬 가격도 내년 상반기 약 2배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BK 투자증권은 아프리카와 칠레 등 대형 관산들의 생산 지연으로 공급 제약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강세와 공급 차질이 맞물려 리튬 가격이 강한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미래나노텍의 주가는 9% 넘게 오르며 13,36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 유트바이오가 이재용 전 소카 대표의 경영 참여 기대감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트바이오의 대주주인 NDS는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13%를 이 전 대표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총 거래대금 173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이달 초 지분 수합을 통해 19%의 지분을 획득했는데 이번 지분까지 양도받게 되면서 지분율 49.13%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진태 유투바이오 대표와 이전 대표 측은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을 계기로 유투바이오의 사업 영역을 벤처 지주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고, 시장에선 이전 대표의 플랫폼과 IT 경영 경험이 유투바이오의 헬스케어 사업 전환에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6,63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하회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2.8%대 조정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7%대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4.3%대 하락세가 현재 구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2.5%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4%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6%대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4%대 급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9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1%대 하락세가 확인됩니다. 지금 시각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올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감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또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이제 이슈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좀 양면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지금과 같은 하락은 이제 종종이란 얘기는 가끔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종종 이제 출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AI 관련된 섹터도 이제 시작이다. 제가 사실 맨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장이 올 수 있고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느냐,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복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4천이다, 5천이다, 6천이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시장이 올라도 주도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시장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 거가 빠지면서 시장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에 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치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정리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가야 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미 성장성이 예견이 되어 있는 섹터인데 이미 매출이 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종목들도 보면은 뭐 작년 대비 뭐 2배다, 뭐 200%다, 뭐 150%다, 뭐 이러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위가 달라버리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뭐 주문을 받았다. 뭐 내년까지 주문을 받았다. 뭐 규모가 얼마나 상상 초월합니까? 700조 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가 고평가다, 뭐 엔비디아가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숫자를 보셔야죠. 오히려 AI에서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지수나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AI 숫자에 집중을 하실 거면은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고 뭐 2028년, 2029년까지 얼마의 성장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이제 봤던 뭐 기업 중에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올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6조의 이제 오픈 AI라는 기업인데 이제 6조라는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2029년도에는 이제 170조 원을 전망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6조에서 170조면은 몇 배가 뛰는 겁니까? 수십 배가 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당장의 매출이 잡힐 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를 놓치시면 내년에 후회하실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당연히 내 돈이 빠지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시장이 다시 상방으로 잡게 되면은 또 엄청나게 그 주도 섹터들이 엄청나게 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예를 들면은 좀 오르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다가 막 이렇게 빠지죠. 음봉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내가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오른 만큼 빠졌어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뭐 한 2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등락을 견딜 때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빠질 때 여기를 좀 지켜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로 이제 돈을 가지고 끌어올려야겠죠. 금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종목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분을 반납할 때 누군가가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음봉으로 계속 뭐 개파락으로도 뜨고 이제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시 상승을 할 때 다시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뺐는데 다시 상승을 하면 이 고점을 보고 상승을 노리겠냐고요. 이게 박스권이던 N자건.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는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랑 금전을 투자를 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겠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보세요. 얘가 9월 달에 시세 나오고 계속 이제 빠졌죠. 계속 빠지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여기서 개파락 나오고 여기서 올린 거 다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3달가량 거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0%가량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고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리에서 사실 그냥 뭐 가볍게만 봤어도 기본 뭐 10%는 무난하게 이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자리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될 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덜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나노텍 이제 강의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얘도 시세 나온 거를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 한번 나오고 이 올라갈 때는 하나의 캔들로 올렸지만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하면서 개인들의 그런 이제 마음을 졸리고 기대 심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려줄 줄 알았는데 개인들은 막 그 상승하는 거를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잡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 이게 약간 실망감이 자꾸 나오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날 뭐 이만큼 매도하고 이날 이만큼 매도하면서 이제 그 매도하는 그런 이제 거래량들만 있기 때문에 매수할 때보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한 만큼 반납하고 또 어때요? 올라갈 땐 또 봉세우죠. 그 다음에 또 빠질 때에는 또 음봉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 상승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이제서야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주체들의 심리를 자꾸 파악을 하시려고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KMW도 오늘 이제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주파수 경매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파수 경매 관련된 이슈들 나오고 이제 목표가가 2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00원이 나와서 오늘 상승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딱 재밌는 게 이 갭만큼만 상승했다가 갭만큼 빼고 마감했어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는 2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 빠질 때는 2, 3주가량 걸려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이 매도하는 사람만 있고 매수 주체가 지금 원래 큰 손이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자꾸 보다 보면은 제가 왜 5G를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략 종목으로 바로 넘어오면은 간만에 좀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PM 풍년이라는 종목인데 주방 가전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밥솥을 하나 구매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뭐 PM 풍년 뭐 주방 가전에서는 좀 유명하죠. 유명하고 또 요즘에 스물캐 뭐 우선주도 많이 움직이고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지금 시장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장 때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하락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M 풍년 차트를 좀 보시면 일부러 차트를 좀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맨날 이제 작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 단면적인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좀 크게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본연의 이제 기업이 매출을 내는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들로 좀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한 이제 과매도가 좀 나오고 계속 이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이제 중장기 이 회색선이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하고 그다음 봉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죠. 봉을 세운 만큼 빼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얘는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좀 그 빼는데 공을 많이 들인 종목인데 다시 보니까 상승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만 많이 안 태운다면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는 5,230원 이하로 이제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800원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대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히든 종목을 늘 드렸었는데 오늘 히든 종목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신규 종목보다 갖고 계신 종목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은 뭘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 섹터를 제가 관심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오늘 밤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PM 풍년 5,800원 목표가 설정해 봤고요. 또 히든주 대신에 오늘 8시부터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지금 네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